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광역시 10년 된 아파트 매매가가 5억 땡땡땡? 그럼 경매로 사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여기서 경매로 사지. 이건 무엇이냐면 경매는 한 번 떨어지면 30% 떨어지죠. 그 다음엔 25%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30%, 40%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에서는 그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즉, 이 말은 무엇이다? 광역시 아파트 10년 된 아파트가 5억 땡땡땡? 그러면 30% 40% 저렴하게 사지. 누가 그 돈 주고 사냐 이거예요. 왜? 5억 땡땡땡은 분양가기 때문이죠. 분양가. 자, 그래서 광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 광역시들 2010년도에 2억 3,900에 분양을 해줬어요. 2010년도에 2억 3,900을 분양했죠. 그럼 5.5예요. 5.5라면 광역시 내에서 있을 수 있는 금액인 거죠. 광역시는 6점 밑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현재 금액은 현재 이 정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현재 금액은 이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죠? 광역시 10년 된 아파트, 10년 정도 된 아파트가 지금 어디 있냐면 5억 땡땡땡이 있다는 거죠. 5억 땡땡땡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대체 무슨 말일까? 바로 이 말은 무엇이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10년 된 아파트와 지금 분양한 아파트가 가격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보다시피 지금이에요. 하나, 포레나, 대전 어찌고 저찌고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금 5억대에 분양을 해주고 있어요. 5억대 분양을 해주고 있죠. 광주 광역시 어떤 아파트가 있어요. 그것도 5억대에 지금 분양으로 나와 있죠. 전용면적 840이에요. 840에서. 대구 광역시 있어요. 자, 여기 5억대에 분양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5억 땡땡땡 정도 분양을 해줘요. 평균적으로 내본다면 한 5억 땡땡땡 정도의 분양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란 거죠. 이거란 거죠. 문제는. 자, 5억 3천, 5억 7천 막 그 정도 분양해주고 있잖아요. 그 정도 분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년 된 아파트, 막 지금 10년 정도 된 아파트죠. 분양한 지 한 10년 된 아파트들이 5억 땡땡땡을 받으려고 하고 있던 짓이 지금 현실이죠. 작년 현실이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아파트 사면 된다?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죠. 왜? 남들은 지금 새 아파트를, 그것도 2년 후, 3년 후에 지어질 새 아파트. 지금 현재 어떤 아파트로 지어지겠어요? 좀 더 전기차에 친환경적으로 지어지겠죠. 그런겠죠. 앞으로 미래 세대가 어떤 주거적 환경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딱 지어질 아파트, 막 그런 아파트를 막 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10년 된, 12년 된 아파트들을 그 가격으로 주고 사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주를 목적으로 한 것보다 투자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부동산 시장에 맞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다? 굉장히 과다하게 포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 정도, 그러니까 30%에서 40% 떨어진 가격 정도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떨어진 가격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떤 정상 범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정상 범죄에 들어왔다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지어진 아파트들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는 분양을 당연히 싸게 줬으니까 좀만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아니면 통화 유통량에 맞춰서 그 정도 수준으로만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그 정도 수준만 있어야지 어떤다?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들이 그래도 사볼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3억 7천 정도 있는 아파트가 있다. 3억 7천 정도 돼야지. 이건 어떠겠어? 3억 7천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살까요? 3억 7천을 할 수 있는 사람들. 3억 7천 무리가 되지 않아. 나의 직장으로 봐서는 무리가 전혀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3억 7천짜리 안 가는 거죠. 신규 분양을 하는 거죠. 분양이 어려운데 아니죠. 거주자의 목적으로 놓고 보는 분양시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신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무리를 해서 5억대 아파트로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나는 지금 1억 8천, 2억 정도가 나의 맥시멈인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정말 크게 한번 도전을 건다는 게 그런 거죠. 2억 5천 정도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여자도 한 1억 2천 모으고 남자도 한 1억 2천 모아서 한 2억 4천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이제 나머지 부모님 도움 받고 대출 받아가지고 3억 7천 정도 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죠. 나는 한 2억 정도 하고 저쪽에서 또 한 2억 한 5천 정도 해가지고 우리 4억 5천 정도는 만들 수 있어. 한 사람들은 부모님 도움 받고 은행 도움 받아가지고 한 5억 들어가고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모형이란 거예요. 정상적인 모형. 그러니까 이 정도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정상분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엇이냐면 분양이 5억인 이유는 지금 이런 논리였던 거예요. 과거적 논리. 그러니까 부동산 어떤 투기꾼들이 하는 논리,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 TV 언론에서 떨어지고 건설사에서 뭐 떨어주는 논리 이런 거예요. 분양가가 여기 5억이란 거예요. 분양가가 5억이면 저 옆에 있는 아파트를 봐봐. 저 아파트 10년짜리 아파트 지금 얼마지? 매매가 5억이지, 5억이지, 5억이야. 이거 봐봐. 2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됐어. 즉 이 말은 무슨 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10억이라니까. 이게 10억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5억 벌 수 있어.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투자자들 모여들고 불나방들 모여드는 거죠. 막 불나방들 모여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억짜리 아파트 5억이 되기까지 대한민국은 1만 달러 이상의 성장을 해서 1만 2천 정도의 성장을 했다는 거죠. 1만 2천 성장이란 거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1999년도까지 성장이요. 대한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1999년 대한민국의 IMF 오기 전까지의 대한민국이 하나가 10년 동안 더 만들어진 거예요. 그 힘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힘으로 가버린 거예요, 분양선을. 근데 지금 어떠죠? 지금 어떠냐는 거. 지금 대한민국이란 게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박스권, 3만 달러 박스권이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3만 달러 박스권이 들어갔다는 건 무엇이냐면 전혀 경제 성장률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여기서 대한민국이 더 치고 갈 수 있다? 힘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장이 4,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4만 달러를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논리가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5억짜리 아파트를. 과거 논리가 사실 이걸 숨긴 게 어딘가. 5억짜리를 팔아먹기 위해서 2억짜리 아파트를 10년짜리 아파트, 2억짜리 10년 된 아파트를 5억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5억짜리를 한 거예요. 귀족 노조, 귀족 전문가 집단 있죠. 사자지검, 이 사람들이 광역시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할 수가 있어요. 분양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더 희망을 줘야 되고 이 사람은 더 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사람들, 귀족 노조와 귀족 전문가들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안달나게 해가지고 집을 팔아먹으니까 분양시켜버리니까 머리를 딱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확신을 주자. 그럼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항상 주는 게 뭐냐면 인간이란 건 눈에 보이게 해줘야 돼. 눈에 보여야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 해봤자 귀신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외계인이 있다 어디 가면 외계인이 있을 거다 우리 같은 생명체가 있다 근데 눈으로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니까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UFO 다 거짓이야 조작한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UFO를 보고 진짜 외계인과 만나면 확신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귀족 노조 귀족 전문가한테 5억에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분양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확신을 주기 위해서 10년짜리 아파트를 5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길 봐라 하는 거예요. 저길 봐라. 5년짜리 아파트 7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 너무 싸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10년 된 아파트 달려간 그 불나방들은 나중에 다 죽여버리는 거죠. 다 태워버리고. 왜? 자기는 다 작업을 다 끝냈으니까. 자 그러니까 작년까지 이 짓을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이거 확신을 줬던 사람들 폭동론자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평균 부담 지수가 어떻게 되냐 2021년도에 0 밑으로 떨어진 거죠. 자 그래서 0보다 위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떠다?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걸로 떨어진다 하면 이제 부담을 어마어마하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부담을 느낀다. 2021년도부터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산과 화폐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이 이상이냐 이 이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상일 때는 좋은 거고 이 이하일 때는 나쁜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부터는 이 이하로 떨어졌어요. 2021년도 떨어졌죠. 그런데 2022년도에 올라왔어. 무엇이다? 제가 항상 말이죠. 선거를 앞두고 장난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두 파에서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두 파에서 떨어져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는 거예요. 두 파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두 파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거는 아무리 선거를 가지고 앞으로 뭐가 됩니다. 8월 달에 무슨 뭐가 오고 뭐 선거하면 뭐가 오르고 어디가 하면 더 오를 수밖에 없어 했던 게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미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미 너무 자산 가격이 폭등해 있으니까 신규 들어온 사람들이 이거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30대들이 갖고 놀았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30대들이 갖고 놀았다고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초기판 30대들이 갖고 놀았어. 그러면 지금 28살짜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생각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지금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게 된다? 어마어마한 부담감이란 거죠. 어마어마한 부담감. 왜? 30대는 2억짜리를 막 자기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갖고 놀다가 5억을 만들어 놓고, 자, 여러분 이거 40대들, 30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사가세요 하는데 20대들이 지금 딱 들어와서 보니까 5억인 거예요. 오, 이거 말이 안 돼. 이거는 이건 어떻게 엄두가 안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거냐면 지금 20대들이 5억 가지고 이건 엄두가 안 돼. 엄두가 안 나. 막 이런 거 엄두가 안 난다. 막 이러고 있다가 4만 달러, 3천 달러, 4만 4천 달러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아유, 5억 가지고 우리 5억 가지고 막 이렇게 놀다 7억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세대한테 떠넘기는 거죠. 계속 이제 떠넘기는 거예요. 왜? 경제 성장률 밀어붙이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30대도 열심히 노력해서,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요 메모리 반도체 하고 있다가 지금 20대들 들어온 20대들과 30대들이 이제 10년 정도 지나서,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야. 시스템 반도체. 현대자동차는 놀랍게도 자율주행. 고등학생도 이제는 기차 안 타고 자동차 타고 놀러 가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나 목포로 놀러 가려고. 너 못 타고 갈 건데? 나는 운전을 못 하니까. 기차 하다가 갑자기 중학생들이 나 자율주행 자동차 하는 순간 대한민국 4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4만 달러 시대로 올라가는. 왜?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보세요.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차를 타고 여행 가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자율주행차를 타기 위해서 기차를 안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망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해주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지금 기차표가 25,000원이라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25,000원이라요. 타는데. 자, 그럼 이 두 대가 다 동시에 운영해주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25,000원을 느끼는 감정을 10년 지나서 12,000원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느끼는 감정을 12,000원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 걸 만들어주는 힘이 무엇이다? 경제성장률이라는 거예요. 경제를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의 현실이에요. 자, 지금의 현실은 무엇이냐? 5억짜리를 어떻게 해먹었냐면 토지주와 시행사와 시공사가 헤쳐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헤쳐먹고 있었는데 우리가 봐서, 야,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에 우리 노동자들 월급 올라갔고 통화량 늘어났고, 야, 이거 보니까 그런 거죠. 경제 성장을 해서 2만 달러 구간이 아니라 3만 달러 구간에서 여전히 잘 버티고 있고, 자, 그러니까 무엇이요? 원자재 업체까지 끼어든 거예요, 지금. 야, 거기서 우리도 뿜빠이 해줘. 야, 우리도 줘. 왜 너희만 헤쳐먹어? 딱 보고 있다가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다? 이 5억짜리를 먹기 위해 또 한 것이 들어들었다. 그럼 토지주, 시행사, 시공사한테 들어갈 돈들이, 이제 돌아갈 돈들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 7억 분양을 짓겠다? 그러면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미분양 쏟아지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미분양 쏟아지는 거죠. 미분양 쏟아지면 할인 분양 들어가는 거예요. 할인 분양 되면 다시 이 가격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면 이거를 7억에 만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다? 경제성장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무리 말 같지도 않은 그냥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정치 집단도 민주당에서 좀 기우는 거잖아요. 왜? 경제성장이 필요할 때는 진보에서 보수로 가는 거고, 경제성장이 올라가면 다시 보수에서 진보로 가는 그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인간 세상에 대한 메커니즘이에요. 메커니즘. 진보에서 보수로 가고 보수에서 진보로 가는 이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항상. 자,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다? 오래된 아파트를 분양가 주고 산 사람들이 힘들다. 결론은 그거예요. 힘들다 하는 거죠. 힘들다.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